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혐의 모두 인정. 그리고 팬들은 댓글 폭탄.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위아래 상황이 좀 뭔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서로 어색한 제목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돼서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김호중 씨가 그 재판에 출석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일단 김호중 씨 쪽 법률 대리인이 재판에서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오늘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경민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일단 왜 이 얘기를 꺼냈고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럼? 네, 첫 기일에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데 최초 1차 공판 기일에서는 기록 검토가 늦어져서 일단은 그 속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공판 기일이 열렸고 여기서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일단은 반성문을 제출을 한 번도 안 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입장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다른 공범들은 이제 인정을 한 상태에서 본인도 어쨌든 이거를 뭐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부인을 하게 됐을 때는 뭐 이 부분이 좀 괴를 같이 하지 않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다투는 모양새로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구속 기간도 한번 갱신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10월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들어갔으니까 전부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양형 자료로 좀 참작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이제 석방을 노리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 양형에 있어서는 가장 좀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제 좀 입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소 사실 다 인정하고 뭐 탄원서 내고 이제 절차 거의 다 뭐 할 수 있는 거 오늘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선고가 빨리 나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 기일에 바로 이제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빠르면 지금이 2번째 재판인데 3번째 재판에서 나올 수도 예, 있다는 원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장이 이게 기록을 좀 검토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3차 공판기를 9월로 이제 연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9월에 가면은 검사가 구형도 할 거고 예. 이제 김호중 측에서도 이제 최후 진술까지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선고기를 잡게 되면 아마 10월로 가서 최종 선고가 되지 않을까. 10월 정도면 나올 수 있다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얘기 하시는데 김호중 씨가 본인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기소 단계에서는 음주가 빠졌고 지금 재판에서도 음주 여부는 다툼이 아예 아닌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입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3%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우리가 그 호흡을 통해서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열을 통해서 측정이 된다든지 이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다 알다시피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음주운전으로는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명에서 제외를 했었고 예. 대신 음주를 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했을 때 적용되는 제명이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명으로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럼 그 제명은 음주가 전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예.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마셨는지는 결국 이제 측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했다. 요 제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아예 다툼의 대상, 재판에서 논의도 안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제명 자체가 처벌 수위가 높긴 하거든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음주운전이라는 제명 자체가 빠지니까 예. 마치 이제 음주는 아예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수치가 측정은 안 됐지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제명을 통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아예 음주에 대한 부분이 제외가 되고 처벌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김호중 씨의 모습이 딱 한 장면이 알려지고 있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재판 중에 담당 재판장 판사가 뭐 김호중 피고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호중 씨가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네라고 대답할 사항이 아니래요. 그냥 김호중 피고인은 하고 뭘 읽는 과정인데 본인을 부른 건 줄 알고 착각해서 네라고 답을 했대요. 그 이후에 줄곧 고개를 숙이고 뭐 들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용윤 변호사. 그러니까 재판 중에는 변호인들이 주로 얘기하고 본인은 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네라는 한마디만 하고 보통 이런 피고인이 원래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할 일이 별로 없습니까? 뭐 사실 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예. 이유가 사건을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쨌든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보통 대리인이 많이 말을 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도 대리인이 많이 진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가 진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거나 할 때에는 당사자한테 직접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아까도 이제 먼저 언급을 했다시피 이미 공소 사실 자체를 전부 인정을 한 상황이라서 뭐 부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대리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제 진술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김호중 뭐 피고인 김호중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굳이 김호중 씨한테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그냥 본인 이름이 나오니까 본인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본인을 직접 부른 게 아닌데 네라고 대답을 했다. 착각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김호중 씨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유사한 수법들이 횡행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해놓고서는 음주 측정 거부하고 달려가서 술을 그냥 마셔버린다든가 아니면 무조건 음주 측정 못합니다라고 버티는가 아니면 도망가 버리든가 그리고 한참 뒤에 나타나는가 이런 일들이 횡행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죠. 여기 제가 증거가 뭡니까? 음주운전 했다는 그냥 물어보세요. 나 물을 달라고 했잖아. 물을 왜 안 줘요?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왜 하냐고 따지면서 물 달라고 하고 버티는 저런 모습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요. 이런 걸 막고자 국회에서 이제 법안 발의도 있었거든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술탁이라 그러죠.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됐는데 차에서 내려서 도망가서 뭐 가게나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술을 사서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이거 마셔서 술 챘다. 이렇게 우긴다는 거죠. 이른바 술탁의 수법인데 이런 거 막고자 하는 법안들 발의가 됐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김호중 방지법 입법 예고도 많이 했어요. 발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후에 추가 음주로 수사에 혼선 주는 술타기 수법을 막자. 그리고 음주운전 거부하거나 여러 가지 방해를 하게 되면 더 처벌을 강화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방지법이. 근데요. 저 밑에 보시면 이게 아무리 봐도 김호중 씨의 팬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SNS라든가 아니면 이 뭐 입법 관련된 어떤 사이트 같은데 이런 글들을 남긴대요. 이런 법 강행하면 낙선 운동에 추진하겠다. 낙선 운동이요? 이 법안 발의한 의원 상대로 가장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 찍히고 싶나? 이런 거 입법 예고하는 건 무능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낙선 운동하겠다? 가장 무능한 의원으로 낙인 찍고 싶나?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데 정혁진 변호사. 특히 뭐 댓글 폭탄 오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은 술타기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제 술타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김호중 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 법안 내용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이름에 별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법에 왜 내가 좋아하는
김호중이 이름이 들어가느냐. 이른바 저 법안 발의한 의원들이 소개할 때 별칭으로 김호중 방지법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법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 김영란이 누굽니까? 그 대법관인데 예. 대법관도 하셨는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부정청탁 금지법 만든 사람이 김영란 대법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자 이름을 딴 거고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른바 김어중 처벌법과 관련해 가지고 정반대가 되는 법이 무슨 법이냐? 제가 봤을 때 윤창호법이거든요. 그 꽃다운 정말 그 군복무하고 있던 예. 그런 젊은 청년이 전도가 양양했던 젊은 청년이 저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희생당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뭐 도로교통법이나 특가법이나 그런데 이제 형사처벌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름을 그게 붙인 거죠. 그게 이제 윤창호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법이 지금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법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붙게끔 그렇게 처신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팬심이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환 교수님은 이거 네이밍이에요. 일단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떤 법안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요.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22대 국회가 5월 31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법안 22일 5월 31일 새벽이 되면 0시가 되면 법안을 등록하려고 줄을 섭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 4년 동안 한 대 국회 동안 4년 동안 2만 개 법안이 폐기도 되고 발의도 통과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자기가 관심을 갖는 사회적 관심이 되는 법안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견, 그 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예.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어떤 공론화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김창호 방지법 그러면은 뭐 술타기법을 김창호 방지법이라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론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윤창호법이라든지 구하라법, 하준이법 이런 식으로 예. 실제요. 아동 학대를 뼈대로 했던 그 정인이법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법안이 통과되게끔 합니다. 예. 대부분의 법안은 폐기되기 바쁜데 그런 것들이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는 있다. 두 번째, 그러나 법안 명칭 자체가 또 경각심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건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오남용이 되다 보면 예.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또 사실은 뭐랄까 좀 이게 세부적인 어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라든지 또 뭐랄까 좀 법안이 갖는 어떤 그 실제로 어떤 내용들 절속으로 추진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공청회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대부분 건너뛰고 그냥 바로 법안으로 통과되는 그런 어떤 오남용의 그런 또 단점도 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실제로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법안 누구 예. 이름 따는 법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회가 좀 경각심도 갖고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되 좀 뭔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이용희 변호사, 실제로 이른바 술타기 이 수법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지금 현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음주 수치가 측정이 되는데 측정이 되는 수치가 없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측정치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제 본인이 봤을 때는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입증이 안 되고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호사들이 좀 꼼수 아닌 꼼수라고 해서 좀 일반인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좀 패단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부작용이 많이 부각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라도 이거를 입법을 추진을 해가지고 입법에 공백이 없도록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을 때 그 수치가 측정이 안 되더라도 이제 거부를 한 그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을 삼았거든요. 예. 요 술타기 수법 또한 실질적으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거랑 똑같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개념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비슷한 이제 형량으로 처벌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입법을 해서 이 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빠르게 뭔가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형량에 있어서도 뭐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처벌이 안 되는 부분도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 부분을 이제 부작용이 없도록 잘 입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중 방지법 이거에 대해서 팬들이 왜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붙이는가 가만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네요.